세오도 선착장부터 나무로 된 보행 도교를 따라 들어가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운행하는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장과 배를 고정하는 도우미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정서진호, 이곳에서 근무하는 선장님이 이곳 세오도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왜 산 증인이냐고요? 다 이유가 있지요. 저분이 3대째 이곳 세오도에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오도로 가는 배를 이용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아라뱃길 옆 세오도 선착장과 인천시 동부 만석부두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 달에 20일간은 세오도 선착장에서 이용해야 하고 물때가 맞지 않는 시기에는 만석동 부두에서 10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켬섬이 보입니다. 왜 이름을 켬섬이라 하였는지 모릅니다만 6.25 전쟁 전후에 미군 폭격기의 타깃 역할을 하던 작은 섬입니다. 한국인의 가슴 아픈 그 흔적이 지금도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아라뱃길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농어와 실치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착장에서 마을로 오르기 전에 김첨지 나무라는 고로쇠 나무가 있습니다. 세오도의 주된 생업은 어업이었기에 출어를 나갈 때마다 떡과 술 등의 제물을 마련하여 만성과 무사기한을 빌며 제를 지내던 고로쇠 나무 한 그루가 아직도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현존해 있습니다. 수령이 200여 년은 되어 보이는 이 노거수가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목 역할을 했었다고 전합니다. 여름이면 민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착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 회관 앞에는 고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전봇대만큼의 높이로 한여름이면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주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염나무의 열매는 가을 첫서리가 내리면 그 맛이 달아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찾던 간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고염나무는 열매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 아쉬워하며 아마 순나무가 아닌가 싶다고 전하는데 그래도 봄이 오면 늘 연녹색의 꽃은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당제 소나무 숲도 마을의 안녕과 어선이 출호하기 전에 만성과 무사 귀환을 비는 제의를 지내왔습니다. 이 당제를 지내던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쉬어 걸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둘레길을 보시다시피 가파른 언덕도 없고 평범한 도로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잘생긴 오이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섬을 걷다 보면 가끔가다 고라니가 발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둘레길은 능선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좌우측으로 갯벌과 바다가 보이고 멀리 강화도 만이산과 영종도 다리가 가깝게 보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약수터가 없어 원시적인 방법으로 빗물을 저장해 식수로 사용하였었지만 도시에 욕심 많은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눔과 인정을 주고받으며 주민들은 물싸움 없이 잘 살았었습니다. 트레킹을 하는 곳곳에 정자를 만들고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해 3시간 남짓 머무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한눈에 보게 되니 마음 답답한 이들이 보석 같은 섬이라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곳 소세오도는 몇 년 전만 해도 고라니의 집단 서식지였습니다. 하지만 고라니가 주민이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망친다고 하여 한꺼번에 수십 마리가 포수의 총에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개발 바람에 관광객의 편의를 주고자 주변에 정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대밭을 스치는 아름다운 갈대 소리가 이곳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40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세오도 관할은 호구 총수 1789년 기록에 고잔리 소속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부천군의 신설로 부평구 모월곤면과 석곤면이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도 고잔리로 존속되어 오다가 1917년 포리에 소속되어 있던 것이 1946년 인천시에 편입되어 현재는 인천시 서구 세오로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오도의 생업은 어업으로 봄철에는 새우와 준치를, 여름철에는 농어와 숭어를 잡았고 가을철에는 망둥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어업의 전성기로 한때 6척의 중선에 있어 충청도 일대까지 내려가 준치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어잡이를 위해 덕적도와 연평도 사이까지 나가 어로 활동을 했었고 인근 영종도와 월미도 앞 작약도 일대에서는 숭어를 많이 잡았는데 당시의 배는 바람의 힘에 의지하던 풍선배로 1980년대에는 20여 척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밖에도 썰물이 되면 마을의 아낙네들은 갯벌에서 가무락, 쏙, 소라, 맛 등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곳 세오도는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산교육을 가르치기에는 안성맞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학교에 가고 하면 이곳을 못 잊고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부모와 함께 말입니다. 1963년에는 30가구에 193명이 살고 있던 곳이 지금은 25가구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세오도도 여느 섬과 다름없이 노인이 많이 살고 있어 아기 울음소리 들어본 지 몇 년인지 모른다고 이곳에 대를 이어 사는 주민은 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물이 귀하다 보니 겨울이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강한 바닷바람에 얼어붙어 봄이 되어야 녹기 때문에 식순환이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라뱃길을 따라 이곳 세오도를 찾아온 관광객입니다. 가끔 이곳을 찾아온다는 저분들은 썰물 때는 배를 선착장에 댈 수가 없어 작은 배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관광보트를 이용해서 아라뱃길 따라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 관광보트를 운항하는 선장의 말로는 이곳 세오도에서 먹는 농어 회 맛은 서울의 최고급 횟집에서도 맛보지 못할 특별한 맛이 있기에 단골 손님들이 가끔씩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곳 세오도에서 약 4시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말이면 일부 젊은이들은 텐트를 가져와 세오도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야외에서 숙박하기보다는 마을 회관이나 민박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섬의 냄새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